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48% 하락한 24,719.22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2%, 0.67% 내렸습니다. 다만 세계 경제 호조와 기업들의 견고한 실적, 낮은 기준금리 등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연간 각각 25%, 27% 넘게 상승했고 S&P 500 지수도 19%가량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2년 6개월 만에 6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일보다 배럴당 58센트, 1% 상승한 60달러 42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리비아의 송유관 폭발 사태와 미국과 중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유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국제 금값은 강세장 기준인 온스당 1,300달러 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지난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2월물 국제 금값은 전일 대비 온스당 0.9% 껑충 뛰면서 1,309달러 30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최근 10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미국 달러와의 가치가 급락한 것이 금값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영국 런던 증시가 광산주 강세에 0.85%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한편 지난해 유럽 주요국 증시는 기술주와 자원주의 강세에 힘입어 2013년 이래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 증시가 각각 12%, 13% 이상 상승하며 증시 호조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무술년 새해 국내 증시가 지난해 증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상승세가 중소형주로 확대가 되면서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코스피가 상단을 3,100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고, 또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2,800선을 코스피 상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 축소와 함께 반도체 업종의 성장세 둔화는 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 화요일입니다.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첫 방송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지점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호황을 누렸습니다. 2018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또 장밋빛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올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 흐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전반적인 탑다운의 흐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 상반기는 최소한 상황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경기는 글로벌적으로도 회복되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들은 교역 가격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도 상품 가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상품 가격이 좋아진다는 것은 세계 무역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연말로 다가올수록 BDI 지수라고 하죠. 건화물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꾸준히 오르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고, 건화물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가장 그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구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올라왔고요. 또 하나 유가도 공급 과잉적인 상황들, 즉 미국의 셰일의 지속적인 공급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60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은 드디어 세계 경기가 호황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갑자기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2007년도 리만 사태로 인해서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언제 꺾일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런 벼락 같은 하락은, 즉 폭락과 패닉은 반드시 사전에 버블을 두고 그 다음에 나타났다는 게 인류 패닉사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들을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버블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018년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인 경기에 비해서 자산 가격이 오른 것, 그래서 자산 시장은 조금은 버블이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긴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언제까지 이런 자산 시장의 앙등이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한데요. 일단 이것의 분기점은 하반기가 될 것입니다. 2018년 하반기가 글로벌적으로 통화가 증가하던 수준에서 통화가 감소하는 첫 번째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은 벌써 양적 완화했고 금리도 올리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유럽은 좀 달랐죠. 유럽은 여전히 돈을 풀고 있는 일종의 테이퍼링 정도 수준의 과정인데, 미국과 유럽을 한꺼번에 합치면 미국이 긴축하고 있는 부분과 유럽이 현재 테이퍼링하고 있지만 양을 늘리고 있는 부분들을 합산해 보면 상반기까지는 통화량이 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글로벌한 통화 상황들이 여전히 증가일로이기 때문에 경기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유럽도 본격적으로 긴축 국면으로 미국처럼 돌입을 하겠죠. 처음부터 아주 강하고 큰 폭의 긴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긴축 모드로 접어들면서 미국과 유럽 양대륙이 모두 긴축 모드로 들어감에 따라서 전 세계 통화량도 본격적으로 이제 축소를 시작하게 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그동안과는 다른 시장 논리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즉 2007년도 리만 사태 이후, 그리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행해진 양적 완화가 드디어 끝이 나고 드디어 본격적인 축소 국면으로 들어가는 첫 해가 2018년 하반기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억을 하시면서 상반기는 글로벌의 경기 상승 흐름을 향유하시는 것이 옳을 것이고,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흐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양적 완화 수준과 현재 글로벌 긴축, 미국의 긴축, 글로벌 긴축의 수준이 상당히 큰 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늘어난 통화에 의한 자산 가격 앙등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합리적인 예상이고 합리적인 그동안의 결과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은 하되 그동안 늘어났던 것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양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긴축에 따라서 급격하게 시장이 꺾일지 여부는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이야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흐름들이 꺾이는 것은 금리 수준의 임계치 수준에 이르는 그 순간이 되지 않겠느냐. 즉 금리가 이제
차입 조건상으로 견디기 힘든 조건, 즉 이 정도의 금리면 돈을 갚는 게 낫겠다라고 자산을 가진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점까지는 시장의 랠리는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언제가 한계가 될 것이냐? 그 점은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미국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바는 미국 기준금리의 2.75에서 약 한 3.0% 정도 수준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간다면 현재 자금들이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올해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기가 닥칠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자산이 가장 유리할 것이냐인데요. 첫 번째, 작년에 우리는 주식시장의 흐름들이 양호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리가 하락과 바닥 국면에서 인상하는 바로 그 시점은 이렇게 주식 자산이 다른 자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시장을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미국 시장이 증명해 주었고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 여럿이 좋았지만 미국 증시도 화려한 장을 꽃피웠던 게 2017년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채권금리죠. 채권금리가 오를 듯하다 기준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오르지 않는 10년 장기물이 조금밖에 오르지 않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주식시장 랠리가 이어질 것이냐 보면 되냐면 채권 시장이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 과정 정도 수준까지는 그 주식시장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즉 채권의 매력이 떨어지는 순간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무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2018년도 주식시장이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첫 번째는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실물 경제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냐의 흐름인데 2017년 하반기부터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그것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은 주식도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좋은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의 주요한 대상으로 원자재까지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과 원자재 시장을 같이 보는 것이 글로벌적으로는 좋은 투자의 어떤 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낙관론이 팽배한 글로벌 시장이지만 위험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반 성장 기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주목해볼 만한 세계 경제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네, 작년도 미국이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많습니다만 물론 상당히 큰 폭의 범위세 인하였죠. 35에서 21로 급격한 범위세 인하인데요. 이 부분은 주식시장 작년도 미국 랠리에서 이미 상당 부분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찌되었거나 미국의 기업들의 EPS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주가에 다시 반영되어서 주가에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재료 소멸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동안까지 상승을 추진해왔던 그런 정도의 동력은 좀 잃을 것이고요. 이제 EPS 증가 쪽으로 기업이 그 주가를 반영하는 흐름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하시고 있는 게 북핵 리스크를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언론들이 꽤 많은데 저는 이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핵 리스크는 작년도에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갔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의 북핵 문제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위험에서 미국 입장에서 따져보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미국 자국의 안보 문제로 변화했다라는 것이죠.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모든 주체들이 사회 주체들이, 경제 주체들이 주식시장과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상황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무너지자 어떻게 됐죠? 공적 자금이 들어왔죠. 무너지는 거 그대로 자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들을 미국이 쉽사리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고요. 주식시장을 가장 폭락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는 전쟁 위험입니다. 지정학적 위험이죠. 이것이 동북아 문제였을 때는 남의 나라 문제였습니다. 트럼프가 분명히 얘기했죠. 사람이 죽어도 그 동네에서 죽고 전쟁이 그 동네에서 난다고 했는데 이제 이 문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이 지난번 장거리 발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유엔과 중국을 통한 압박 전략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경제를 옥죄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직접적인 언사는 강하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일정한 영토라고 볼 수 있는 괌이죠. 본토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는 괌에 사격을 하겠다라는 뉴스 하나만으로 미국 주식 1.5%나 빠지는 흐름들을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본토는 어떨까요? 결국 이 문제는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는 현저하게 줄어든 컨트리 리스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 컨트리 리스크 투자를 한국에서는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한 투자의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의 보호무역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노이즈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들에게 문제를 계속 일으킬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뉴스에 따라서 계속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국제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한국과 연계된 게 하나 또 있죠. 달러 약세입니다.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달러 약세가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세제 개편안 통과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미국의 달러화가 더 계속해서 약세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세제 개편안 문제가 아니고 보다 근원적으로 가보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미국의 연준 의장이 새롭게 지명되면서부터 올해 2월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될 제롬 파월이 임명되고부터 달러화 약세가 더 가속화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즉 미국 연준이 금리를 3번 정도 인상을 올해 할 것이고 많으면 4번 이렇게까지 예상을 했는데 이런 컨센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게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롬 파월의 성향을 보건대 미국이 긴축을 투자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 빠르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미국의 국채 금리를 다시 떨어뜨렸고 이로 인한 달러화 약세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것과 더불어서 보아야 할 점이 뭐냐면 원화의 강세입니다. 원화는 작년도 10월달 이후로 전 세계 통화 중에 가장 강세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연말 원화 환율은 연중 최강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1070원 초반대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은 잘 읽어내야 되는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연말까지도 원화가 강세였다는 건 달러 약세를 반영한 부분도 있지만 타국 통화 대비 원화가 추가적인 강세를 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동안에 수출 기업들을 위한 달러 드라이브가 끝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고 그렇다면 현재 원화 환율은 달러 기준으로 1,000원 미만까지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8년도에 원화 환율이 1,000원 미만을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2017년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분위기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한국 기업들은 달러 기준으로 1,050원까지는 수출 경쟁력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050원 이하부터는 서서히 원화 기준, 원화 환산 기준의 이익이 수출 기업의 경우 감소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1,000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확연하게 원화 환산 기준의 영업이익단이 내려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은 뭐냐면 한국의 기업들의 2018년 EPS는 2017년에 비해 폭은 좀 높지만 그러니까 성장률은 좀 누그러들지만 EPS 증가율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1,000원이 깨지게 되면 수출기업 중심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바뀔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1,000원이 깨어지는 그 시점 대략 올해 하반기 이후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때부터는 수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컨센이 상당히 지금보다는 나빠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안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한국의 2017년장을 이끌었던 게 결국은 반도체였는데요. 반도체 주식들에 있어서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회사는 어디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고 애플이라는 점을 우리가 연말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애플의 출하량 흐름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량이 틀려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애플의 출하량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의 흐름은 애플의 출하량이 2018년에 어느 정도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는 점을 감안했으면 좋을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지난 4분기에 12월 달에 너무나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4분기의 호실적을 반영한 4분기의 호실적을 발표하게 될 1월 달까지 1월 그 실적 발표 지점까지는 반도체 주식들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도로 보시되 미국의 애플 상황들을 보시면서 한국 반도체를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 애플 상황이 한국 코스피 지수를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중소형 주식들은 이런 시장에서 좀 비껴나 있죠.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른 대단한 그 호재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지금 연기금의 투자 확대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어졌고요.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시중 유동성을 유입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 의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코스닥 시장이 너무 사이즈가 작다는 게 핵심입니다. 코스닥 시장 사이즈에 대비해서 시중 유동성과 정책 방향은 상당히 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정 욕조에다가 소방호수로 물을 대는 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확연하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8년 상반기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역대 최강의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강세 현상이 들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몇 년 만에 최대 폭의 이익을 가장 짧은 기간에 얻을 수 있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한국 주식시장에 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전문 투자자들 외에 일반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는 매우 부진하다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역시나 심리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고요. 결국 언제 고점을 맞이할 것이냐? 일반인들이 대거 시장으로 뛰어드는 그 시점.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연말이나 내년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그 시점까지는 굉장히 빠른 강세를 보여줄 것이고 것들의 입에 회자되는 그 시점이 고점을 맞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18년에 고점이 올지 2019년에 고점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점까지 감안하시면서 2018년을 시작하시면 무난한 전망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2018년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대형주는 원화 환율 강세에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이 부분들이 부각될 거예요. 일단 1분기는 실적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거래소도 같이 끌어올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환율에 의해서 대형주들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요. 중소형주들은 환율하고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그 정책 이슈에 따른 효과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가 작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신정부가 들었으면서 경제안에 대해서 투자 활성화와 관련되어서 얘기했던 것은 일자리 창출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해야 될 사업 영역으로 소프트웨어를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한 영역을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 저는 이걸 일컬어 퍼니 스탁이라고 표현합니다.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바르고 찍고 바르고 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 잠잠히 큰 폭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역을 이번에 평창 올림픽 북한이 참여할지 모르겠다라는 언지를 했는데요. 이 개성공단 관련 주식들도 올해 상당히 슈팅하는 그래서 연말쯤 되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섹터로 기록될 쪽으로 아마 개성공단 관련 주식들도 포함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퍼니 스탁 그리고 또 역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주식들을 한번 접근해 보시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최연커도 올 한 해
좋은 방송 해주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역시 또 이재광 이사님은 저희 출중과 함께 해 주시리라 믿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1조 달러 달성이라는 목표에도 또 청신호각해졌습니다. 올해 역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장밋빛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서 경기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사님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네. 자, 2018년도 무술년 새해가 밝았고요. 새해 첫날, 개정인 날 여러분과 같이 하게 돼서 저도 무한한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한 해 국내 시장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나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뭔가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경우는 71번, 그렇죠? 71번에 걸친 사상 최고 신고가 경기를 펼치면서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했습니다만 국내 증시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도가 월등했죠. 그러나 국내 증시도 지난해 연말 2,467포인트로 마감함으로써 연중한 때 사상 최고치를 찍는 그런 기염을 토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한 중요한 것은 지난해 펼쳐졌던 그 상승 추세가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올해 적어도 상반기 특히 1, 4분기에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올 연초도 좀 더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오히려 관심을 가진 만큼 수익으로 보답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 2017년도 국내 상장사들의 수출이 통계가 작성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기염을 통했습이 무려 12월 달만 수출 증가율이 거의 9%대에 육박한 8.9%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지난 한 해 수출이 5,739억 불이나 되는 역시 최대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와 같은 그 상황은 국내 기업들의 그 실적 호전, 특히 선진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연간 수출은 말씀드렸다시피 5,739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일평균으로 치자면 하루에 무려 21억 3천만 달러를 수출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도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죠. 3.6%로 대한민국이 세계 수출 규모, 시장의 규모에서 점유율이 3.6%로 역시 차지했고요. 교역 비중도 3.3%. 수출 순위는 재작년 2016년도에 8위에서 2017년도에는 2단계 상승한 6위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땅덩어리는 작지만 강소기업,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처럼 우리나라도 강소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무역시장에서, 수출시장에서는 그래도 굳건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수출업종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역시 반도체가 굳건하게 큰 기염을 토했죠. 그리고 일반 기계 같은 우리의 대표적인 수출업종들이 기염을 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투톱이 무려 영업이익이 82조 원. 엄청납니다. 올해 82조 원이 예상되고 있고 지난해 이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무려 68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82조 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한 해 반도체 기업들이 단일 품목으로서 900억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979억 달러를 돌파함으로써 단일 업종 품목으로서는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긍정적인 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미국이라든지 중국 한 일부 국가의 편중된 수출 구조에서 다변화됐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사드 문제로 인해서,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수출이 다소 막혔습니다만 다른 아세안 국가로 그리고 인도로 수출이 크게 증가된 그런 기염을 토했고요. 또 하나는 중남미, 그렇죠? 남아메리카 대륙의 중남미 국가, 그리고 CIS라고 하죠. 구소련 체제가 붕괴된 이후 소련 연방 독립국가들 있죠. 이 소련 독립국가들, CIS 국가들에 대해서 수출이 크게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의 수출 구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난 한 해 동안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 한 해 우리 통계가 작성된 이후 61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그 수출 증가율이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증시 지난해 특히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넘나들면서 거래량도 크게 늘어나는 등 상승 기조를 유지했었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올해도 증시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장밋빛 전망이 우세한데 이사님께서는 올해 국내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또 어떤 업종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지난해 연말 그리고 어제까지 연휴였죠.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식 투자, 경제 분석 하시는 분들은 이 연휴, 특히 연말 연초가 되면 바쁘죠. 왜냐하면 이미 올 2018년도 연간 증시 전망을 또 내놔야 되고요. 그리고 짧게는 오늘, 그리고 좀 길게는 한 달, 1, 4분기 전망치가 계속 나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유명한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올 한 해 증시 전망을 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망의 3,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지난해 종가가 798포인트입니다. 이제 800포인트 돌파를 종가상으로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이 오히려 코스피 시장을 앞두면서 자릿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798포인트로 세 자리죠. 네 자리죠. 대망의 1,000포인트도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조심스러운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그렇죠. 올 한 해도 긍정적인 마인드, 특히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의 상승 랠리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자료입니다. 특히 증권사들은 국내 증권사들은 평균적으로 2018년도를 3,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특히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3,100포인트로 그리고 증권사에서 가장 높게 상승폭을 예측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위에 상단뿐만 아니라 하단도 한번 체크해봐야죠. 하단은 평균적으로 증권사에서는 한 2,400포인트 올해 하단이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400포인트라는 것은 그러면은 지난해 그 연초 주가 1월달 주가가 2,000포인트였거든요. 그리고 올해 고점이 2,5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2,400포인트가 올해 고점이라고 본다면 올해 고점 2,400포인트 라인이 지지선으로 보는 증권사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2,250을 하단으로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역시 평균적으로 2,4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기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드리는 바와 같이 저는 상승에서 어디까지 갈 것이라는 예측은 하는 것은 좀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는 데까지 가자 하는 전략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역시 기업들의 실적 호전입니다. 지난해 미국 증시가 71번에 걸친 사상 최고가, 신고가 행진을 벌일 수 있었던 가장 키포인트 원동력이 뭐였죠? 예, 법인세 인하.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 강력하게 추진했던 법인세 인하.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의 실적 호전이었습니다. 그것이 미국 증시를 사상 최고치를 이끌었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증시도 여러적인 대외 압박 요인이 있었죠. 북핵 리스크가 있었죠. 중국의 치열한 사드 보복이 있었죠. 미국과 선진국 시장에 낀 너트레커 시장에 대한민국이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역시 기업들의 실적이 국내 증시를 역시 신고가 행진, 사상 최고치까지 코스피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의 원동력이 됐다. 올 상반기, 특히 2018년도도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한민국 시장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여기에는 북핵 리스크, 대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비해서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수 같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좀 약했다는 것들이 굉장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도 사상 최대의 배당을 실시하는 그런 친주주 환원 정책을 올해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스튜어트십 코드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그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 상승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국내 증시에 악화 요인도 있습니다. 특히 신3고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국내 금리 인상, 고금리. 또 하나는 원화가 강세죠. 지난 한 해 올 한 해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분석하는 많은 분들이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에는 이거 수출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107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는 원화가 강세 형상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 원고 형상. 그리고 또 WTI 주가가 이제 60달러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가 신3고가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에 따라 글로벌 통화 정책에 큰 불확실성이 생긴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내 IT 기업이 위축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여전히 국내 시장에 악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악재들은 호재성 절에 묻힐 가능성도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IT라든지 유통, 화학,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같은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되고 또 정책 수혜주가 되는 이런 기업들로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새해가 되면 연초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늘 있어 왔는데요. 올해도 역시 지난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또 정부 정책 기대감까지 새해 첫 주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럴 효과를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지난 한 해 산타 랠리를 기대했는데 그 산타 랠리가 그렇죠 실현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를 마무리 짓는 지난 12월 28일 목요일 장세에서 코스피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로 인해서 연초 장세도 그 랠리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10월달, 11월달 국내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6조 5,800억 원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3조 1,280억 원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 누가 팔았냐?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9조 3,288억 원어치를 개인이 매도했고요.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1조 7,958억 원어치를 매도한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지난해에도 대규모 양시장의 매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해 연말에 떠날 것 같은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죠? 모두의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도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예상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초에는 연초 1월 제뉴얼 이펙트라고 해서 연초 랠리 가능성도 짙게 내포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뭐를 사겠느냐 하는 거죠. 투자자분들께 가장 궁금하신 것은 지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경기 민감들도 여전히 시장의 매력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IT, 정유, 화학 이런 업종이 되겠죠. 유통, 그렇죠? 경기 민감들이죠. 경기 소비주들 이런 종목군들도 여전히 매력이 있고요. 금리 상승기에 힘입어서 은행과 증권 같은 금융주들도 매력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제 본격적 2년 차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해 동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기존의 틀을 깨는 자기의 정책을 하고자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본다면 올해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도 실효를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주 타켓 정책 목표가 뭡니까? 일자리 창출 그리고 중소기업의 육성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올 한 해 코스닥 시장의 랠리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해 사실 코스닥 시장에는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그렇죠 상반기 그리고 3, 4분기까지는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만 연말부터는 다른 모습이 펼쳐졌죠. 2018년 특히 올 연초에는 이 코스닥 중소기업들의 랠리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랠리가 예상된다면 역시 제약과 바이오들 그리고 IT 부품 관련주 그죠?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매매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는 2018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잠시 후 10시부터 장이 열리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수는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철저한 종목별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달 4일 날은 삼성전자의 지난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과연 우리가 예상한 대로 실적이 나올지, 컨센서스 이상이 나올지, 그 컨센서스를 하회할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 생각이 되고, 3일 내일장은요, 그 미국 그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제조업, 비제업 PMI 지수가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되고요. 또 FOMC 미국 FOMC 그 의사록이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떤 거래량이 크지 않은 가운데 등락을 거듭하는 소강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적 호전주라든지 정책 수혜주를 중심으로 해서 금주도 매수 마인드 전략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와 함께 이슈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선물 시장 투자 전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내 선물 투자 전략부터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 전일 거래일 새해 아침인데요. 전일 거래일은 저희가 326지수 목표로 매수를 끌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가부터 지속적으로 매수를 받아냈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서 추세가 이미 넘어간 상태였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추세를 안착하자마자 급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매수 힘이 보였고요. 대신 목표가 저희가 저번 주,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목표했던 바는 다 찍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구간대에서는 325.80부터 327지수 구간 내에 가치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전략은 324지수 지지력 확보에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인 물량, 신규 물량 쫓아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더 나는 걸 보시려면 327지수 안착에서 지지력이 확보된 상태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가로저항점들 매물대들 굉장히 깊죠. 그래서 저희가 아래 저가부터 매수를 끌고 왔을 때부터는 우리가 롱포 매수는 이미 다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 구간들 중심 자리까지를 끌고 오는 게 저희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들 잘 지지가 되는지를 보는 게 이제 추가적인 그림 상단부를 보는 그림들입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인 물량들 신규로 들어올리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단부 제압에서 지속적으로 물량들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로 쫓아가면 약간 물려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은 324지수 지지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327지수 근방을 찍고 부합에 든다면 325.7080대부터 이 구간들 가로저항점들 부합들에 그대로 부합이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래 하단부에서만 눌림 매수 유효하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상단부에서 급등이나 갑작스러운 작은 구간 움직임에서 쫓아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시가에서 1% 이상 안착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분을 보고자 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1% 위에 안착 여부를 보고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적으로 시가에서 약간 뜨더라도 전반적으로 부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수는 시가에서 1% 위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눌림에서 지지력에서 눌림 매수 배팅을 들어가시라 이렇게 국내 선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8년에는 주식시장과 더불어서 원자재 시장도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두드러지던데요. 이번에는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해외 선물 쪽에서 그런 거겠죠. 유로 달러에 대한 파생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달러 자체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띌 거다. 해외 쪽에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기축통화 자체가 약하게 되면
다른 상품 통화들은 가치가 올라간 것처럼 상대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기축통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원자재 강세처럼 보일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간단 명료할 거라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달러 인덱스가 무너진 구간에 와 있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예상 지지했던 구간들 지금 하단부를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달러의 약세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유로 달러와 그 다음에 뭐 상품 통화, 그 다음에 원자재 전반적으로 강세를 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우선은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추가적인 고점을 높인 후의 모습들인데요. 이제 높인 후에 물량들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 우선은 지금 구간대에서는 누가 봐도 채널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완벽한 채널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 한마디로 뭐 보합이라는 거죠. 저가를 높이고 고가를 높이는 채널 구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들 이 원칙들을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심 라인에서 지지력을 받고 그 다음에 위쪽 그 다음에 빠지면 뭐 또 중간에서 저항을 받고 뭐 이런 구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상 지지력과 저항들은 여전히 박스권 하단부와 상단부를 잡아드리겠고요. 우선 고가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고가에서 반등, 그러니까 반등 이후에 물량들 나오는 거 보는 보합 매매가 유리할 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새해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미국장에서 움직임들 파악을 한 다음에 보시는 게 좋고요. 얘는 또 뭐 똑같습니다. 아래 구간들 지지력 저항들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차익이 나올 거고요. 신고가를 높이면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전 고가를 지지하지 못하는 움직임들이 한 번씩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고가에서 신고가에서는 눌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신고가에서는 전고가를 지지하지 못하고 약간 깨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 매매는 신고가에서 눌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구간들의 저항들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무작정 쫓아가거나 추세를 추종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미장에서의 움직임들 파악을 하기 위해서 아시아 유럽장 섹션은 우선은 보합권 매매 지향하면서 전략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 저번 거래일까지 60.50까지 저항을 두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전히 보합권에 갇혀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채널 하단부는 60달러, 그 다음에 채널 상단부는 60.50달러.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합권 형태에 뛸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선 아시아 유럽장 섹션은 60달러부터 60.50까지 50핀 내에 보합권들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급에 대한 문제나 뭐 지속적으로 셰일 오일에 대한 뭐 상방 제약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지금 평균치 뭐 최소 5년치에서 10년치 평균값에 거의 도달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단부 체크를 할 거라고 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지력들을 받쳐내려는 힘들 여전히 유효했고요. 그 다음에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켜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도 뭐 이미 8시에 얘네들은 장이 개장이 됐었는데요. 이미 뭐 지지력들 받쳐낸 모습이고요. 대신 고가 테스트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박스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여전히 60달러부터 60.50까지 보합권 매매 전략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골드입니다. 골드 13000대 지지력들 확보가 되는지 오늘 여전히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상단부 제약은 우선 두겠습니다. 뭐 예상 저항은 뭐 1320까지를 우선 멀리 놓고 볼 거고요. 그 다음 예상 지지력은 1300대에 놓고 볼 생각입니다. 우선은 얘네들 보신 바와 같이 고점을 높이지 않고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얘네들은 고점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는 이야기고요. 대신 제가 아까 유로달러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테스트한 이후에 물량이 어느 정도 빠져나오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전략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되겠고요. 우선은 뭐 새해 미장 움직임 전에는
크게 움직임들 내보이지 못할 거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지력에서 저항권 윗구간들 물량들이 나오기 전에 먼저 차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유럽장 섹션이 지난다면 위장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고점 테스트를 해보고 그 구간에서 어느 정도 물량들이 나오는지를 세력들은 체크를 해볼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아래 구간은 여전히 지지력들 박스 구간 2배수 여분을 두시고요. 중간 지지력에서 아시아 유럽 섹션은 지지가 되는 보합 형태를 띈다. 이렇게 보시고 아시아 유럽장 윗구간은 상단부 제약을 띈다. 그래서 1320까지를 지속적으로 상단부는 우선 여신 상태에서 보합권 매매가 유효한 전략이다.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가 새롭게 자리값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은 상단부 저항을 받는지 이 구간에서 중요할 거고요.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체크하러 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는 여전히 지지력 저항을 받았던 이 구간들 보합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아시아 유럽장 섹션을 지켜보고 미장 때 결정하는 매매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1부의 마지막 코너죠. 선제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